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입니다. 힘들었던 아홉수를 겪고 올해 30이 됐답니다. 별별 일이 많았던 제 아홉수 덕에 저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와 남편은 같은 미대 출신이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었죠. 저희는 23살 때부터 만났어요. 28살에 결혼했고요. 졸업 후 저는 미술교사가 됐고 남자친구는 미술학원 원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오래 했는데도요. 막상 결혼을 하니 제가 모르는 남친의 모습이 많더라고요.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연애 때는 혹시나 덜컥 임신하면 어쩌지 걱정이었는데요. 결혼하고부터는 애가 안 생겨서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늘 못마땅한 듯 말했어요. 임신이 안 되는 게 꼭 저만의 문제인 것처럼요. 이번에도 실패야? 남편은 그날따라 날카롭게 저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로 임신 안 될 수가 있나?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병원 가봐야겠지? 뭔 소리야? 우리라니? 당연히 부부니까 함께 가야지. 뭐 내가 같이 가줄 수는 있는데 검사는 혼자 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 혼자 검사를 받아? 난 문제 없으니까 너만 받으면 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 뭐야? 나 슬슬 기분 나쁘려고 그래?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 나만 검사하면 된다는 말이잖아. 게다가 당신이 의사도 아니면서 병원 안 가보고 어떻게 하는데? 자기야, 내가 팩트를 말해줄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가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알아? 네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잖아. 바쁘고 피곤한데 자연 임신이 쉽게 되겠냐? 이제는 또 내가 바빠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 애가 너처럼 바쁜 사람한테 오고 싶겠냐? 너도 남들처럼 쉬엄쉬엄 일해. 그럼 애도 알아서 잘 찾아올걸? 아님 우리 애를 위해서 네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 애 낳고 언제든지 내 옆에서 일할 수 있잖아. 내 옆에서 학원 일이나 도우면서 육아하면 돼. 이 남자가 미쳤나?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멀쩡히 다니는 학교를 왜 그만둬? 애 가지고 싶다며?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임신이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면 너 뭐 다른 문제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너 지금 되게 남일처럼 이야기한다. 나 네 부인이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내가 바빠서 그런 거면 내 동료 교사들도 다 임신이 안 돼야지. 왜 나만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애가 안 생기는 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부부의 문제지. 넌 항상 묘하게 내 문제라고 단정짓더라. 난 남들 일하는 만큼 일하고 남들만큼 운동하고 남들만큼만 취미생활해. 내가 바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게으른 거지. 운동도 안 하고 맨날 피곤해하는 게 누군데. 자기네 체력을 좀 길러. 뭐 미래의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그만둬? 그게 어떻게 우리 아이를 위한 거야? 난 애 생각해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학교 다닐 건데? 야, 솔직히 말이야.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공무원보다 학원 입시 가르치는 게 돈 더 많이 벌잖아. 요즘 교사는 예전 같지 않잖아. 애들도 학교보다 학원을 더 의지하고. 당신은 쓸데없는 교사 자부심이 과해. 하하, 자부심이 아니라 자존심인가? 기가 막혀.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나중에 우리 애한테도 그딴 식으로 말할 거야? 아, 애한테 엄마가 돈 때문에 교사 그만두고 강사 된 거야 하고 말할 거야? 그럼 애가 그 선택을 과연 기뻐할까? 나는 내가 이뤄낸 지금 이 자리 엄청 자랑스러워. 가만 보면 왜 툭하면 내 직업 가지고 시비 걸지? 너도 한때 학교 선생 꿈꿨던 사람이잖아. 알 거 아니야. 자존심이 아니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 되게 보람차다는 거. 그리고 난 지금 환경이 좋아. 게다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휴가나 보너스, 연금, 당연히 교사지. 어떻게 학원 강사가 더 낫냐? 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미래가 딱 보여. 나중에 애 태어나면 애기야, 엄마는 선생이고 아빠는 강사 나부랭이야. 이럴 거지? 아빠 무시하는 엄마를 얘가 참 좋아하겠다.
왜 그렇게 자꾸 비꼬는데? 너는 그냥 강사 아니고 원장이잖아. 그리고 강사가 뭐 어때서? 난 강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굳이 교사랑 비교하니까 사실을 말한 거야. 난 입시미술학원 선생도 중요하고 학교 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각자마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 항상 먼저 무시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네 쪽이야. 그리고 내가 교사를 그만두면 임신될 거라는 헛소리도 좀 그만해. 지긋지긋하다. 남편한테 한 번을 앉으려고 해. 그래, 너 잘났다. 나야말로 지긋지긋하다. 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이야.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교사인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아.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웠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전화가 왔어요. 연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부터는 무슨 일만 생기면요. 쪼르르 시모 찾아가서 이르더라고요. 얘, 너 또 우리 아들 무시했냐? 어머님, 제가 남편 무시한 게 아니라요. 넌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니? 어디 시엠이 말하는데 말을 잘라먹냐? 그리고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매번 무시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제가 반응이 없자 시엄마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대답 안 하냐? 귀가 먹었어? 네, 어머님, 듣고 있어요. 내가 항상 말하잖냐. 애 앞에서 그놈의 교사 자랑질 좀 그만하라고. 너 내 아들 임용고시 힘들게 준비하다가 포기한 거 그새 잊었냐? 그 시절 옆에 있던 네가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부인이라는 게 남편 마음을 그렇게 못해하려. 아이고, 심성이 그렇게 나쁘니 애가 쉽게 생길 리가 있나. 아유,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선생이라고 유세를 떨어 떨기는. 솔직히 말해서요. 남편은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동안 항상 놀러 다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죽을 만큼 열심히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게 공부해서 선생 된 건 저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요. 제게 쉽게 선생 그만두라 말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죠. 제가 얼마나 울면서 공부했었는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아들만 중요하고 며느리는 안 중요하세요? 제 말은 들어보시지도 않으시군. 아니, 그이가 항상 저 때문에 임신 안 된다고 세상에 학교를 그만두라잖아요. 저도 힘들게 공부해서 붙은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좋게 말해요. 게다가 어머니께서도 지금 제 문제라고 단정 지으시는데요. 아직 저희 병원도 못 가봤어요. 저희 아직 검사도 안 했다고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이라? 그럼 내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냐? 어디 네 하자를 하늘 같은 서방한테 덮어 씌우려 해? 아주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가 시어머니까지 능욕하고 있구나. 어머님, 어머님은 어떻게 장담하세요? 아직 검사도 안 받았는데 왜 저만 매번 구박하시냐고요. 저 이번에는 진짜 그이랑 같이 검사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남편하고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참나, 고집하고는. 검사 받았는데 네 문제가 아니면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건 즉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지. 남편은 자기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냐고 싫다 했어요. 싫어. 보나마나 네 문제인데 왜 나한테 그래. 너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할래? 우리 부부 아니니? 부부가 같이 검사 받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누구 문제인지 알아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지. 그리고 밝혀내야 해. 그래야 어머님이 내게 사과할 거거든. 아유, 못 말려. 정확히 나한테 애도 못 낳는 게 라고 하셨어. 그게 며느리한테 할 말이야? 난 꼭 사과 받을 거야. 웃기게도 남편은요. 그렇게 저랑 불같이 싸웠으면서요. 밤만 되면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저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는데도 절대 애는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매번 상처를 줘놓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니까요. 너무 서운하고 얄미워서 각방을 쓰자 했습니다. 뭐야, 붙지 마. 오늘부터 각방이야. 에이, 무슨 각방이야 또. 자기 그렇게 서운했어? 징그러워. 붙지 말라니까. 그러자 각방은 무슨 어떻게 해서든 제 옆에 꼭 붙더라고요. 싸울 때는 항상 저를 몰아붙여 놓고 밤만 되면 딴 사람이 되어 제 옆에 찰싹 붙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동생을 집으로 불렀어요. 매형, 저 며칠만 신세 질게요. 그래 처남, 편하게 쉬다가. 남편은 남동생이 와서 당황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떨떠름하게 알겠다 했죠. 역시 동생이 있으니 남편은 쉽게 제 옆에 오지를 못했죠. 거의 2주 동안 남동생이 버티고 안 가니까요. 남편은 미치려고 했어요. 자기야, 처남 좀 집에 가라고 해. 싫어. 난 내 동생 있으니까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너무 좋아. 심부름? 아니 내가 있는데 왜 동생이 필요해? 그냥 당신은 내 말 잘 안 들어주니까? 뭐 하면 되는데 나한테 다 시켜. 그럼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자. 아이씨, 또 그 얘기야? 어머니가 나한테 애도 못 낳는다고 막말하셨잖아. 나 평생 가슴속에 두고두고 간직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나보고 하자 있다는데 그 말이 쉽게 잊히겠어? 그 서름, 내 응어리 넌 몰라. 절대 쉽게 안 풀려. 내가 대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처남 당장 보내. 그럼 당신도 미안해야지. 툭하면 어머님께 이르잖아. 그래, 미안하다고. 그니까 네 동생 빨리 가라 해. 검사는? 진짜 독하다, 독해. 받을게. 받으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은 제게 성의 없는 사과를 하고요. 저와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었지만요. 검사 결과요? 저는 나이에 비해 모든 게 건강했고요. 남편은 불임이었습니다. 제가 불임이라고요? 아니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나 건강한데요. 제가 아픈 건 아니었지만요. 막상 남편이 안 좋다니 마음 한구석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겠구나 싶었죠. 결과를 알게 된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요. 남편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에게 듣고도 제게 사과를 안 하더군요. 그러다 시모는 제게 거의 애원하듯 부탁했습니다. 얘야, 다른 식구들한테는 말이다. 내 아들 불임인 거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네 남편이 얼마나 미운이 안 살겠어. 내가 그동안 정말로 미안했다. 시모는 약속했던 무릎은 꿇지 않았어요. 영 시원찮은 사과였지만요. 그래도 사과는 받았기에 서운함이 수그러들더라고요. 제 남동생이랑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30대고 동생은 20대요. 동생은 대학생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자로 일찍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모은 돈이 많았어요. 남편은 동생이 쓰는 전자기기 같은 걸 보고 항상 부러워했어요. 무선 헤드셋이나 노트북 같은 거요. 당연히 동생은 업무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최고 사양인 것들만 썼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툭하면 말했어요. 저남 너무 경제 개념이 부족한 듯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걔가 우리보다 경제에 빠삭한데? 자기가 몰라서 그래. 걔는 미국 경제까지 빠삭해. 그래? 처남 진짜 잔뜩 겉멋만 들었네. 아니 지금 처남이 20대 초반이잖아. 어려서 너무 소비 자제도 못하는 것 같아. 저렇게 막 쓰고 다니면 어떻게 돈을 모으지? 내 동생이 언제 돈을 막 쓰고 다녔는데? 아니 보면 항상 전자제품이 다 바뀌어 있잖아. 자기는 둔해서 그런 거 몰랐지? 처남 스마트폰 또 바꿨던데? 내가 알기로는 노트북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처남이 가진 전자기기 값 다 합치잖아? 그럼 차 한 대 값일걸? 벌써 씀씀이가 저러면 나중에 더 큰일 나. 그리고 가끔은 우월감에 빠진 얼굴이 솔직히 건방스럽게도 느껴질 때 있어. 야, 말 가려가면서 해. 너 지금 내 앞에서 내 동생 험담하는 거야? 에이, 뭔 소리야. 험담이라니. 가족으로서 걱정돼서 말하는 거잖아. 진짜 이제는 한 가족이니까 말하는 거야. 남이었으면 이렇게 말도 안 해. 그냥 뒤에서 씹고 말지. 전자기기는 내 동생이 일할 때 필요하니까 바꾸는 거야. 아니, 내 동생이 명품을 밝혀? 아님 술 먹고 놀러를 다녀. 전자기기 말고는 돈도 안 쓰거든?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버는 능력껏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괜히 사서 걱정하지 마. 방금 너 되게 꼰대 같았어. 야, 남편 보고 꼰대라니. 당신이 누나라면 지금부터라도 남동생 돈 관리 도와줘야지. 나중에 말이야 혹시라도 처남이 돈 없다고 누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어쩔 건데? 사유에 따라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겠지. 그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사서 걱정이냐니까? 빌려도 너한테 안 빌려. 나한테 빌려달라 하겠지. 난 네 남편이니까 당연히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돈 빌려주는 거 난 절대 반대야. 아무리 처남이라도 말이야. 가족끼리 돈 가지고 장난치는 꼴 못 봐? 자기 되게 웃긴다. 내 동생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만약의 상황을 만들어서 애를 후려쳐? 참나,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항상 자기는 동생 얘기에 과하게 예민하더라. 당연하지. 내가 아들처럼 키운 동생이니까. 그렇게 너무 감싸고 돌지 마. 버릇 안 좋아져. 네가 그렇게 내 동생 은근히 욕하니까 나 갑자기 궁금하다. 그러는 너는 돈 관리 잘하고 있어? 사실 난 내 동생보다 자기가 더 걱정이거든. 내가 너 저축하는 것부터 한번 봐줄게. 뭔 소리야. 난 알아서 하지. 나이가 몇 갠데. 저는 당황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왜 당신은 나한테 항상 숨겨? 숨기다니 뭘? 난 알아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 나한테 자랑 좀 해봐. 당신은 나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안 궁금해? 우리는 애초에 생활비 각출해서 쓰기로 했고 나머지는 결혼 전에 터치 안 하기로 했었잖아. 부부끼리도 지켜야 할 선 있잖아. 터치 안 하기로 했으면서 갑자기 말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끼리 지켜야 할 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남매도 그런 거야. 처남과 매형 사이는 더더욱 그런 거고. 앞으로 내 동생한테 신경 꺼. 나도 간섭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내 동생을 터치를 하려 해? 남편은 그제서야 알았다고 입을 삐죽거렸죠. 물론 그 뒤로도요. 남편은 제 동생을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동생한테 문자가 왔어요. 누나, 좀 만날 수 있어? 그 문자는 평소랑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의 감이라는 건 참 웃겨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뭔 일이야? 빨리 말해. 너 때문에 학교에서 아주 궁금해 죽는 줄. 누나, 잠시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뜸들여? 마음의 준비씩이나 해야 해? 근데 마음의 준비는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아님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누나가. 아니, 우리 둘 다 해야겠다. 남동생은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입을 못 대더라고요. 누나, 요새 어때? 건강하지? 나? 건강하지. 그래? 그러면 매형은? 매형? 뭐 매형도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 그럼 매형 요즘 학원 일은 어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해도 동생 입에서 매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갑자기? 매형 학원은 왜? 학원에 무슨 문제 있어? 문제? 없는데? 너 근데 왜 자꾸 매형 이야기야? 걔가 너한테 뭐라 하디? 설마 너 경제관념 없다고 막 기분 나쁘게 했어? 뭐야, 매형이 평소에 날 그렇게 말해? 경제관념 없다고? 매형 참 웃기네. 아니야, 매형은 친형처럼 그냥 걱정하는 거지. 아, 모르겠다. 사실은 질투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너 나이에 비해 돈 많이 벌잖아. 처남이 자기보다 능력 좋으니 신경 쓰이겠지. 매형은 됐고 누나 진짜 건강한 거 맞지? 혹시 나한테 말 못할 고민 같은 거 없지? 없어. 건강하다니까. 야, 나 슬슬 불안하거든? 빨리 얘기해주면 안 돼? 저는 보통 일은 아닐 거라 예상했어요. 동생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실은 누나, 매형이 나한테 돈 빌렸어.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근데 빌리기만 하고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시네.
돈은 천천히 받아도 돼. 근데 누나한테는 말해야 할 듯 싶어서. 게다가 뭐? 아니 이런 미친 인간 너한테 돈을 빌려? 왜 빌려줬어? 게다가 뭐? 누나 시험관 시술 말이야. 어? 시험관 시술이라니?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거 맞아? 나한테는 힘든 티 내도 돼. 뭔 소리야 그게? 역시 긴가민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지? 매형 진짜 안 되겠네. 무슨 그런 거짓말을. 아, 설마. 매형이 누나 불임이라던데 아니지? 아니, 아니지. 근데 뭐 불임은 맞기는 해. 나 말고 네 매형이 불임이래. 그건 또 그거대로 충격이네. 아무튼 매형이 나한테 빌린 돈 말고도 여러 번 돈 받아갔어. 누나 병원비로 쓴다고. 뭐? 그건 또 뭔 소리래? 누나 시험관 시술 준비한다잖아.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돈을 안 줘. 나 놀라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니. 진작 누나한테 물어볼걸. 누나 힘들까봐 못 물어봤었거든. 매형은 어쩜 그런 거짓말을 눈 깜빡 안 하고 치지? 나 좀 소름 돋는다. 누나가 티는 안 내도 매일 주사 맞고 힘들어한다 했거든. 그리고 누나 불쌍하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랬어. 돈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하고 이상했거든. 근데 처음에는 슬퍼서 판단력이 흐려졌었어. 그러다 해맑은 누나 얼굴 보는데 바로 정신이 들더라. 병원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였으니까. 도대체 너한테 돈을 얼마나 뜯어간 거야? 아니 걔는 돈을 다 어디 쓴 거야? 아, 내가 대신 미안해. 매형 학원도 문제 없다며. 그럼 내 생각인데 매형 아마 코인이나 주식하는 것 같아. 나한테 엄청 자주 이야기했었거든. 코인이랑 주식하면 자기 추천 좀 해달라고 말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누나가 진짜 면목이 없다. 너네 매형, 아니 그놈이 이때까지 너한테 받아간 돈 얼마인지 말해줘. 누나가 당장 돈 보내줄게. 아니야. 누나가 왜? 주더라도 매형이 줘야지. 근데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을 하냐? 저는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빌린 돈이 합치면요. 4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 따귀를 날렸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던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야, 너 드디어 돌았냐? 지금 내 뺨 날린 거야? 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너야말로 진짜 돌았구나. 너 무슨 생각으로 내 동생 돈 빌렸었어? 뭐? 돈을 빌리다니 무슨 돈? 남편은 당황해서 사례까지 들려놓고는 모르는 척 잡아뗐어요. 나 현이한테 다 듣고 왔으니까 숨길 생각 말고 빨리 풀어. 얼른! 그렇게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진짜 코인이랑 주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죠. 뭐가 어째? 너 진짜 미쳤지? 그래놓고 이때까지 내 동생 씀씀이를 운운한 거야? 감히 처남돈으로 장난질해? 그리고 뭐? 나 시험관 시술한다고? 참나, 그때 아기 안 낳기로 마무리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재밌니? 재밌어?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근데 말이야, 처남은 나한테 그 정도 빌려줘도 아무 문제 없잖아. 돈 많지 않아? 여유가 되니까 맨날 과소비하는 거잖아. 누나네 가족 좀 도와주면 덧나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면 다물어. 다물라고! 아니 이 인간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너 당장 내 동생한테 빌린 돈 이자까지 쳐서 입금해. 지금 당장? 못해. 왜 못해? 없으니까. 나 진짜 지금 돈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남편의 수중에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미술학원 하면서 모은 돈은 물론 젊을 때부터 알바하면서 모았던 돈을 다 쓴 상태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린 제 동생 돈까지 손댄 거였어요. 저는 남편이랑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요. 당장 남편이 쓴 돈 받으러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너 갑자기 찾아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머님은 내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아가, 일단 앉거라.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아버님은 상황은 모르셔도 먼저 저를 진정시켰어요. 아버님, 그게 이 사람이 글쎄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 해결할게. 제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남편은 쥐뿔도 해결할 능력 없으면서 시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무대포로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부한테 말했어요. 아버님, 저 임신이 너무 안 돼서요. 얼마 전에 남편이랑 병원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불임이더라고요. 저 말고 남편이요. 근데 세상에 제 동생한테는 저 불임이라 속이고요. 돈까지 주기적으로 뜯어냈어요. 저 시험관 준비하는데 돈 좀 보태라고요. 나이 어린 처남한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돈 빌린 거랑 병원비라고 속여간 돈들 합치면 4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러죠? 저 동생 보기 너무 창피하고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신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들도 전부 날렸대요. 저는 화가 나서 울부짖었죠. 시댁 식구들은 시모 빼고 다 놀랐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제가 불임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께도 돈을 받아갔었나 봐요. 제가 불임으로 힘들어한다는 핑계로요. 너 아무리 그래도 시아빠 앞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저를 못마땅하게 노려봤어요. 자기 아들 잘못은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그러자 시아빠는 시모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당신은 당신 아들이나 혼내야지. 왜 며느리한테 감히 소리쳐? 아들 잘못 키운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이래야겠어? 너 이놈아, 네가 단단해도 돌았구나. 뭘 어디서 잘못 처먹었어? 호적 파이고 싶냐? 와이프 가지고 이것저것 잘도 장사질했구나. 심지어 아픈 건 너면서. 이 여편네야, 당신도 미쳤어? 애미라는 사람이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야. 어딜 감쌀 게 없어서 저딴 걸 감싸고 있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남편은 시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싹싹 빌었어요. 시모 역시요. 아이고, 여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예? 그때 시부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아가, 본의 아니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네 남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어렸을 때부터 만났으니 네가 얘를 제일 잘 알지 않니? 어? 시부의 말을 듣고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짧게나마 제 눈앞을 지나가는 듯 했어요. 무조건 돈 받고 이혼할 거라 굳게 다짐했었는데요. 그렇게 시댁까지 찾아온 거였는데요. 순간 엄청 흔들렸죠. 제가 힘없이 주저앉아 우니까요.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잘못했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 저는 바보같이 남편에게 한 번 기회를 더 줬습니다. 동생 돈은요, 시부가 일부분 먼저 갚아주셨고요. 시부가 남편 미술학원 보증금을 해줬었는데요. 미술학원 문을 닫고 그 보증금으로 나머지 빌린 돈도 갚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학원 강사들 월급도 밀린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는 고민도 없이 학원 접으라 하셨죠. 그렇게 모든 걸 원상복귀하고 남편이 이제는 철이 들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20대부터 자기가 일군 일터를 잃은 남편은요, 의외로 씩씩하게 잘 버텼어요. 시부는 남편에게 본인 식당에서 일 배우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라 하셨죠. 저는 내심 남편이 엇나갈까봐 걱정했었는데요. 곧 배워서 식당 일도 잘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칼국수 장사를 하세요. 같은 자리에서 10년 이상 하셨거든요. 맛집이라 TV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원래는 엄청 작은 가게였는데 지금은 돈 많이 벌어서 땅도 사고요. 크게 확장하셨죠. 시부는 항상 밀가루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진짜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였나 봐요. 시부는 남편이 정신 차리면 가게와 땅을 물려주신다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잠자코 일 열심히 했는데
시모는 계속 불만이셨죠.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요. 미대까지 나온 애를 칼국수집에 둬야겠어요? 미대 나온 게 대수야? 새아가처럼 임용이라도 붙어서 선생이라도 됐으면 몰라. 사고나 치고. 에휴, 또 그 소리야. 됐어요. 내가 말을 말지. 시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밝힌 제가 짜증났나 봐요. 남편이 학원 정리한 뒤로 언제나 저를 아니 꼽게 쳐다봤죠. 그런데 저를 향한 시모의 그 미움은 저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아, 엄마야. 엄마야? 핸드폰은 어쩌시고 무슨 번호야? 엄마, 울어요? 어디야? 병원에 있어. 병원이라니 어디 다치셨어요? 어느 병원이야? 빨리 말해요. 내가 당장 갈게. 엄마가 알려준 병원을 갔더니요. 엄마는 손등과 팔 부근에 화상을 입으신 상태였어요. 속상한 마음에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께 신경질을 내버렸죠.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니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엄마는 조용히 흐느끼셨어요. 처음에는 화상 때문에 놀라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엄마가 하는 말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우리 딸, 못난 엄마 때문에 이혼하면 어째? 엄마가 미안해서 어째? 아, 지금 이 상황이 설마 나 때문에 벌어진 걸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문제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댁이요. 저는 우시는 친정엄마를 겨우 진정시키고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우리 시부모 가게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라고? 엄마가 그 가게에서 왜 일해? 몇 달 전에 네 시엄마가 전화가 왔어. 너 불임이라고. 애도 못 낳는데 이혼시키고 싶다더라. 내가 죄송하다고 빌었지. 그랬더니 시험관 시술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잖아. 근데 엄마가 돈이 있냐 뭐가 있어. 몸으로라도 그 빚 갚으려고 했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쭈니 가게 출근하라더라. 근데 엄마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 새벽부터 밤새 종일 일하고 칼국수 한 그릇만 먹으니 배도 엄청 고프고 서러웠어. 시아빠는 일주일에 3번 쉬거든요. 알고 보니 시모는요. 시부가 일 쉬는 날에 엄마를 불러서 일을 시킨 거예요. 무급으로 종일 일을 시켰다네요. 식사는 저녁에 칼국수 한 그릇 주고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가게로 온 뒤부터 엄마도 일을 시작했대요. 시모도 방관한 남편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돈, 설거지 좀 똑바로 해요. 네, 사돈 죄송해요. 사돈, 김치맛이 왜 이래? 누구 장사 망칠 일 있어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사돈. 시모는 엄마를 어려워하지도 않고요. 설거지에 서빙, 청소까지 야무지게 시켰다네요. 출근하면 김치까지 혼자 담그게 했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호칭도 사돈이라고도 안 불렀대요. 그런 모욕감과 수치심을 견디면서까지 왜 친정엄마께서 바보같이 당했냐고요? 시모가 제가 불임이라 친정엄마를 속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도 그 거짓말을 거들었다네요. 장모님, 처남이 돈 사고를 쳐서요. 제가 수습했어요. 저 미술학원 접은 거요. 사실 처남 도와주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는 또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남편에게 사죄했다네요. 그렇게 저와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요. 엄마는 시댁 식당 일을 열심히 도왔던 겁니다. 사돈, 아니 시연엄마, 얼른 손님께 무릎 꿇어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이 뜨거운 걸 조심하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갑자기 빈혈기가 돌아서요. 조용히 하고 얼른 사과나 하세요. 아니요, 사장님, 저는 괜찮으니 그쯤 해주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 손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시모가 난리치자 오히려 손님이 엄마 걱정을 더 해주셨대요. 아니 진짜 딸내미는 토서 뭐예요? 아니 선생이면 뭐해? 애꾸는 엄마 눈도 안 고쳐주고 남의 장사 다 말아먹을 일 있나? 저희 친정엄마께서는요. 후천적인 이유로 한쪽 시력을 잃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심 잃을 때가 있으세요. 때문에 식당이라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안 그래도 엄마는 눈이 불편한데 하루 종일 굶기고 일을 시키니 빈혈까지 생겨서 사고가 난 거예요. 서빙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엄마는 손님한테 피해갈까 봐요. 그대로 자기 품에 칼국수를 부은 거예요. 엄마 손은 뜨겁게 타들어가는데 시모라는 사람은 손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요. 애꾸눈이라고 모욕감을 준 거였죠. 게다가 전화랑 가방도 못 챙긴 엄마한테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일 일하려면 버스 타고 얼른 병원 가요. 시모는 조금도 친정엄마를 걱정해주지 않았어요. 택시는커녕 버스 타고 가라고 얼굴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요새 1,000원으로는 버스도 못 타잖아요. 엄마는 다시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요. 근처 병원을 찾다가요. 물어서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렇게 화상 입은 상태로 1시간 정도 헤맸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랑 제 동생 생각에 세상이 무너진 마음이셨대요. 저는 물상식한 시모와 모든 걸 방관한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엄청 큰 보온병에요. 물을 가득 담아서 시부모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보온병을 들고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당신들 오늘 다 죽는 거야! 그러자 주방에서 시모와 남편이 뛰어나왔어요. 시부는 카운터에 서서 왜 그러냐고 저를 말리셨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온병 뚜껑을 열어서 시모와 남편에게 뿌리려고 다가갔어요. 그러자 시모랑 남편은 놀라서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아, 잘못한 건 알아?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취급을 해? 어떻게 인간이 그래? 얘야, 무슨 일이냐? 부디 진정하고 말해보렴. 무슨 일이냐고요? 아버님, 기가 막혀서 도저히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네요. 그때 이혼했었어야 해요. 이 미친 인간들이 제 친정엄마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네가 직접 말해. 니들이 직접 말하라고. 내가 왜 왔는지 잘 알 거 아냐? 시모와 남편은 쭈뼛거리며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죠. 시부도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휘청이셨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우리 엄마한테 애꾸눈이라 한 건 왜 빼요? 화상 입었는데 병원 가라고 얼굴에 1,000원 던졌다며. 온종일 일 시켜놓고는 일당으로 칼국수 한 그릇 줬다며. 내가 우스워?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니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줘? 저는 보온병을 열어서 남편이랑 시모에게 그대로 콸콸 부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각기 다른 짧은 비명을 질렀죠. 당연히 보온병에 챙겨갔지만 끓는 물은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얼음물을 챙겨왔었죠. 시모는 그게 뜨거운 물이 아닌 걸 알고는요. 곧바로 일어서서 저보고 정신 나갔냐고 뺨까지 때리더라고요. 또 머리채를 잡으려고 해서 저는 시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여전히 반성은 없는 듯했죠. 남편은 제 보온병을 낚아채서 던지며 씩씩거리더군요. 시부는 그 광경에요. 조용히 저를 말리시며 말하셨습니다. 아가, 잠시 기다려봐라. 저런 미친 것들은 내가 처리하마. 너네는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해. 시부는 눈이 뒤집어져서 주방으로 그대로 달려가더군요. 펄펄 끓는 칼국수 육수를 한 바가지 푸는 시부를 보고요. 저도 놀라고 시모랑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진짜 뜨거운 물을 못 부어도 시부는 진짜 할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도리어 시부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덜덜 떨던 남편과 시모는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게 사과하더군요. 시부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면목이 없다 하셨어요. 저는 이제는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울어버렸죠. 그리고 친정엄마께 지금 이 모습에 배로 사과하라 했어요. 진심을 다해서요.
그리고 화상 치료 비용도 달라 했고요. 엄마 화상 입으신 것도 치료가 늦어져 흉터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혹시라도 그날 정말 시부한테 죽을까 봐요. 제 친정엄마께 달려가 눈물 콧물 쏟으며 싹싹 빌었어요. 물론 엄마가 놀라실까 봐 시부랑 저도 함께 찾아갔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실 때 저라도 말렸어야 했는데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진짜 이 사람 사랑해요. 이혼하기 싫어요.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예전에 저 진짜 예뻐하셨잖아요. 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요. 저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의 눈물이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처럼 보여서 저는 속이 내내 울렁거렸답니다. 사돈, 부족한 제 아들 한 번만 봐주셔요. 제가 앞으로 여왕처럼 우리 새애기랑 안싸돈 모실게요. 저희 모자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평생 죄 갚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혼하면 얘 사람 굿이라고 못 삽니다. 엄마는 속도 없으신지요. 괜찮다고 일어나라 하셨어요. 하지만 사과는 받지 않으셨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못 받겠네요. 저는 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사돈어른 가게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 딸은 그런 집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그만 놓아주세요. 자네도 내 딸 이제 보내주게. 원래 각자가 살던 삶으로 돌아갔으만 해. 그리고 잠자코 지켜보던 시부는요. 엄마 손등을 이제야 발견하셨는지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사죄하셨죠. 시부의 사과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편 대신 시부가 치료비도 대신 보내주셨어요. 엄마와 제 동생, 그리고 제가 그동안 피해 입은 것도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남편과 시모 대신 사죄하셨고요. 그래서 시부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은 받았습니다. 시부는 그 뒤로도 남편과 시모가 소름 끼친다며 가게에서 쫓아냈어요. 대신 다른 친척분들과 같이 칼국수집 운영하고 계세요. 시부는 저보고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이제 가게에 없다며 언제든 편하게 먹으러 오라더라고요. 저희 가족에게 그 집 칼국수 평생 무료 이용권도 주셨어요. 물론 저희 가족은 그쪽 근처 갈 생각도 없지만요. 들어보니 시부도 시모랑 이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 제가 본인 가정 풍비박산 냈다고요.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렸어요. 야 이거사, 너 따위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와서 다 망했어. 네 인생은 뭐 계속 탄탄대로 굴러가게 내가 냅둘 것 같아? 천만에 내가 너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 지옥은 혼자서 가세요. 아니면 아드님 손잡고 사이좋게 가시던가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신을 못 차렸네. 전 시모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죠. 물론 경찰에 잡혀갔고요. 또 뒤처리는 시부가 하려고 하셨죠. 저는 시부한테 그러지 마시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요. 시모한테만 죄를 묻겠다고요. 현재 폭행이랑 모욕죄로 시모를 고소한 상태이고요. 학교에서도 시모를 기물파손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저는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예요. 시부의 울타리가 없을 때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남편은 시부에게 쫓겨나고 갈 곳을 잃었더라고요. 미술학원 원장 출신이기는 하지만요. 입시 미술학원 강사로도 취직이 안 되고 있대요. 동네가 워낙 좁고 유명한 칼국수집 아들이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소문도 금방 났거든요. 돈 없어서 강사들 월급 밀린 부분도 말이죠.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에 고용하기는 다들 꺼려했나 봐요. 제일 최근에 들은 바로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대요. 둘 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한 벌을 받고 있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또 제 소문을 말도 안 되게 낼지 모르니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대놓고는 아니지만 슬쩍 대학 동기들에게 남편이 불임이었다고 흘렸어요. 시모가 제 학교에 와서 난동부려 조금은 창피하지만 학교도 어차피 내년이면 곧 옮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내년에는 이 동네를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할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요. 하늘에서 일부러 제게 아이를 보내지 않았던 건가 싶네요. 남편에게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연애를 오래 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는 없나 봐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만 비싼 값 치르고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